안녕하세요. 후바이TV 한백커플입니다. 오늘은 제가 베트남 부동산, 요즘 말이 많은 베트남 부동산, 이제 거품이 빠지고 있다, 뭐 폭망하고 있다 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저는 대도시는 아니고 이제 후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진부터 보시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사진이냐. 이제 제가 받은 매물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9xx라 있죠. 이게 금액인데, 이게 얼마냐 보면은 이게 9억 3천동입니다. 9억 3천동. 제가 이거를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9억 3천동입니다. 9억 3천동인데 이게 그 당시에 얼마였냐? 4,800만 원이었습니다. 4,800만 원. 7월달 환율이 굉장히 원화가 되게 약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4,800만 원. 4,800만 원이었고, 더 웃긴 거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1T라고 되어 있어요. 1T. 이게 얼마냐? 그 당시에 5,200만 원이었습니다. 5,200만. 벌써 400만 원의 차이가 나죠?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데, 그 다음으로 사진 하나 보시면은 570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는 3천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대략. 이게 7월달 금액 기준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사진을 보다가 이게 같은 매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6년 정도 알고 지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혹시 뭐 월세 받을 만한 뭐 물건 있냐 했는데, 우연찮게 이 친구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같은 집인 거예요. 근데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570이라는 거예요. 570, 5억 6천, 5억 7천 동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까 봤을 때는 엄청나게 금액이 큰 차이가 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블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 매물 자체가 3천만 원짜리 매물인데, 부동산 업자가 끼고 해가지고 5천만 원이 된 겁니다. 와, 이게 너무 어이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없어서 계속 물어봤어요. 뭐 어떻게 된 거냐 뭐 물어보니까, 결국엔 그 친구가 말해주기를 부동산 업자들이 한두 명씩 끼고,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 회사에서 끼는 순간부터 이제 금액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2천만 원까지 오른다는 겁니다. 이게 뭐 10억짜리에서 2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랑 3천만 원짜리가 2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요,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베트남 부동산이 참 이게 위험합니다. 한국 사람이 이제 도전하기에는 참 위험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베트남 뭐 더 잘 아시는 분도 많겠죠. 뭐 부동산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잘 모르시는 분들,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뭐 인연이 없구나 그러신 분들은 이 사진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사진 보시는 것처럼 2천만 원의 갭이 차이가 납니다. 베트남 부동산 이제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뭐 그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봤긴 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은요, 이게 7월달 기준의 이제 집이었는데, 지금 환율로 계산을 하면 얼마냐? 4,800만 원짜리가 지금은 4,600만 원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5,200짜리가 4,900이 됐습니다. 금액이 많이 다운됐죠. 이 환율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베트남 부동산, 이제 금액이 베트남 돈이 올라가니까 돈을 버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걸 만약에 회수하실 생각을 한다면은 이거는 돈을 버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환율에 따라서 다 차이가 나겠죠. 근데 이렇게 원화가 약해지거나 뭐 원화가 강세면 뭐 이득을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달러에 민감하다는 거. 이제 베트남 환율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부동산 거품이 빠진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하노이, 호치민 같은 경우는, 하노이, 호치민, 다낭 같은 경우 외국인 유입이 많은, 외국인 거주들이 많은 곳은 이제 거품이 빠질 수는 있는데, 그 외의 지역들이잖아요. 저희 후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영향을 많이 받진 않아요. 코로나처럼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이 쫙 빠져나가면은 임대업자들은 이제 임대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금액을 낮출 수밖에 없지만, 이 베트남 후에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 영향을 받진 않습니다. 현지인 로컬이기 때문에 뭐 월세가 그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뭐 10만 원짜리가 뭐 3만 원 되고 뭐 그런 식이 아니라 10만 원짜리가 뭐 한 8만 원 정도 떨어지는 그 정도 선이지, 웬만해서는 막 폭망하고 막 50% 이상 떨어지고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 베트남 후에 같은 경우에. 대도시 하노이,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유입이 아무래도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일단
돈 되는 거는요, 제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만약에 뭐 누가 뭐, 아, 이거는 정말 돈 벌 수 있어. 이거 뭐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아이템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인 것 뿐인 거지, 정말 제 눈으로 직접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콤한 말들은 솔직히 귀에 들어오고 막 생각하긴 돼요. 근데 하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도 아니고 외국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일단 44평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집을 지은 건데 44평인데 일단 저희는 폭이 4.5m에 뒤로는 26m예요. 그리고 주차장을 좀 크게 했어요. 10m 빼가지고 주차장이 크고 근데 집 면적은 44평이 나옵니다. 44평 나오는데 이게 44평 건축하는데 8천만 원 들었습니다. 8천만 원 들었는데 야 무슨 생각보다 비싸네 이럴 수도 있는데요. 이제 요거를 자재를 아끼고 뭐 인테리어를 좀 많이 다운시킨다면은 5천만 원에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금액은요, 2년 전, 저희는 2년 됐거든요. 2년 전에 지었던 금액이고, 특히나 이제 지역별, 그 다음에 뭐, 어디서 이제 뭐, 인테리어 차이가 크게 나거든요. 거기서 이제 확실히 판가름이 납니다. 인테리어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고 싶으면 금액이 많이 오르고요. 이제 외관적인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외적으로도 이제 외벽에 이제 벽돌을 2장씩을 깔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간 정도고, 주방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뭐 500만 원 정도 들었고,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뭐 양변기 같은 경우에도 뭐 2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인테리어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거의 비등비등 할 것 같은데, 일단 한 3천만 원 선에서 이제 2층 집을 3층까지 올릴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건축할 때 꿀팁을 몇 가지 드릴게요. 이제 내가 만약에 베트남에 만약에 집을 지을 생각이다, 이제 여기서 살 생각이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주차장도 좀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저는 나중에 차를 살 생각으로 이제 주차장을 좀 크게 뺀 것 뿐입니다. 이제 근데 차를 우연찮게 또 좀 빨리 사게 되는 바람에 좀 미래를 보고 이제 만든 건데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회사가 이제 저희 집만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여러 집을 돌면서 집을 짓거든요. 근데 저희는 계약을 할 때 우리 집 먼저 다 마무리 짓고 다른 집으로 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은 저희 집에서 작업을 하다가 내일은 다른 집에 가서 하고 그 다음 날은 다른 집 가서 작업을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막 돌면서 하는 건축회사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우리 집 먼저 다 하고 다른 집으로 넘어가라. 중간에 빠지지 말아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에서 이거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로 그래야 이제 하자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꿀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샤시나 싱크대 같은 경우 붙박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웬만해서 그 지역에 좀 탄탄한 회사 있잖아요. 그거를 좀 그런 회사를 좀 선택을 하세요. 왜냐면은 AS 저희 지금 2년 됐는데도 AS 지금도 옵니다. 그냥 AS 그냥 무상으로 사장님이 미안하다. 좀 더 신경 써야 되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AS 그냥 해주세요. 무료로. 그러니까 조금 이게 싼 게 비지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금액이 나가더라도요. 좀 탄탄한 회사, 그 지역에서 좀 입소문 난 회사를 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큰 자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큰 자재가 뭐냐? 이제 벽돌, 철근, 그리고 뭐 시멘트 같은 것들 있잖아요. 모래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직접 사세요. 건축회사에서 맡길 수도 있는데 내가 직접 사서 이제 직접 갖다 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게 금액이 많이 다운됩니다. 아무래도 건설 회사에서는 이제 이것도 자재비도 이제 이윤이 낮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자재는 내가 직접 사줄게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진행하시면은 집 지을 때 아주 조금 가격도 다운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집 지으실 때 이런 꿀팁 같은 것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제 내 집이기 때문에 한번 지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도면도 이제 꼼꼼히 보시고요. 도면 작업 안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하는 집도 있는데 도면 이제 꼭 받으셔가지고 도면대로 가는지 확실히 보시고 이런 전기 같은 것도 확실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은 제일 궁금해 하시는 저희 집 가격은요 8천만 원 들었습니다. 8천만 원. 8천만 원도 좀 크게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집은 이 바닥 있잖아요. 바닥도 대리석이랑 인조 대리석이랑 두 개 섞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금액이 많이 올라갔어요. 인테리어 자체가 뭐 타일로 했으면 조금 더 많이 다운되고 그럴 텐데 이게 뭐 인테리어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뭐 한국 사람이 마음에 들 정도 하면은 뭐 한 7천, 8천 이 정도는 생각은 하셔야 이제 마음에 드신 집을 지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보고요. 다음에 또 뭐 다른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뭐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